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ELB 투자에 대한 금감원의 경고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LB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ELS, DLS, ELB, DLB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기초 지수에 한 값이 있고 이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약정한 이자를 줄게. 근데 내려가면은 원금이 손실이 될 거야.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이런 주가가 연계되는 거나 원자재나 환율이나 이런 파생결합이 ELS, DLS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매운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 근데 이에 반면에 주가 연계가 되는 파생결합 사채나 기타 파생결합 사채인 ELB, DLB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에 ELS, D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구나. ELB, DLB는 원금 보장형이구나. 여기서 형이 중요한데 원금 보장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얼마 전인 12월 15일 날 시데일리의 기사를 보면 금감원 고금리 ELB 원금 보장 상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좀 자극적으로 뽑은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DLB는 원금 보장형입니다. 근데 왜 원금 보장이 아니라고 하지? 이게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기사를 살펴보면은 10월, 11월 두 달 동안 파생결합 사채의 순발행 규모가 5조 6천억이었다. 3분기에 2조 1천억이었는데 2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ELB, DLB를 발행을 해서 뭔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죠.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발행사가 파산할 때는 손실이 난다. 투자 유의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ELB, DLB 원금 보장 안 되니까 이거 기초자산 건정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르고 내리고 니네 계약한 거 오케이 좋아.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면 발행사 지급 능력이 망하면 원리금 못 받아. 그거 알고 투자해.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새삼스러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증권사에서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그 증권사가 망했어. 그럼 내 주식은 어떻게 되지?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씩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요런 거랑 좀 비슷해요. 내가 가나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했는데 가나부동산이 망했어. 그럼 내 아파트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내 아파트는 내 아파트지. 증권사에서 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내가 주식을 사면은 예탁결제원으로 넘어가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는 대행을 해주는 것 뿐이지 사실 여기가 망해도 제 주식이 어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가연계증권이나 파생결합 사채 이런 것들은 발행 주체가 증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해버리면은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투자 유의 경고한다. 금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또 아이러니한 게 12월 15일 5시 기사인데 근데 그 전날인 12월 14일에 키움증권에서 연 6.4% 특판 ELB를 발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ELB 만기가 9개월이고 만기 시 최소 6.4%의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기초기준가 12월 16일 종가인데 만기 평가 가격이 이제 24년 9월 8일 종가가 10배가 오르지 않았다면 연 6.4%를 준다. 근데 혹시라도 10배가 초과했다면 6.41%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격이 10배 안 뛰었으면은 6.4%의 이자를 줄게. 근데 10배 뛰었으면은 6.41%의 이자를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조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안 하면 바본 거야. 무조건 6.4%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10배가 뛰던 말건 나는 6.4%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 금리보다도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바보죠. 이금융권이어도 5.8%, 5.9% 되나? 5.9%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 0.5%나 더 주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금 손실은 없어. 그러니까 와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카페에 이 양치는 목동님이라고 매일 기사를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회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려주신 신문 기사 중에 ELB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 투자가 엄청 뜨고 있다.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그때가 이제 11월 29일이었는데
금감원의 투자유의 기사가 뜨기 한 보름 전이죠. 근데 저는 조금 그걸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ELB 상품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단기로만 발행을 하고 조건을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 이득이 될 만한 상품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는 ELB 상품이라는 게 구색 맞추기고 단기 유동성 확보 때문에 편법 같은 상품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득이 돼야죠. 파는 사람들도 이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 파는 그런 ELB는 뭔가 이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증권사의 이득이. 물론 뭐 단기 자금을 얻어서 그걸 유동할 수 있으면은 그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 망하지 않으면 원금 수익 사실상 보장되고 고효율 상품이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였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ELB가 요즘 나온 상품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3071의 ELB 상품입니다. ELB 상품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발행일이 22년 1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여기서 뭐 S&P 500, 코스피 200 지수가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시점보다 99% 이상이면 6개월 뒤에 평가해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뭐 6개월이 지나도 그 아래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넘어가다가 뭐 이 조건을 만족했다 하면은 뭐 여기서 상환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지금 36개월이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안 됐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마이너스 1% 이하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한테 원금만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증권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청약으로 모은 돈을 3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자 안 줘도 되잖아요.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쓴 격이니까 증권사한테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잃어버렸지만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았으니까 조금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는 크게 괜찮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품은 수익률 모의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상품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1999년 1월 4일부터 그러니까 10년간 조기 상환되는 발생 횟수를 봐서 빈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상품 설명서에 넣어줍니다. 발생 빈도 53%, 1차 조기 상환, 2차 13% 해서 쭈쭈쭈쭈쭈 해서 만기 상환 때 원금만 지급할 확률이 17.42%. 그러니까 증권사는 17.42%에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하고 우리는 82.58%에 뭔가 배팅을 하는 거죠. 적어도 연 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근데 만에 하나 17%의 상황이 생겨도 나는 적어도 원금을 잃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상품인 거죠. 뭐 이런 거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상품 있을 수 있지, 뭐 나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퍼졌다는 거죠. 이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런 ELB 상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키움증권 안전한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썼던 거고, 그래서 금감원도 이런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금보장형이라고 했잖아요. 원금보장이 아니라 원금보장형. 그러니까 원금보장을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완벽하게 원금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발생사 파산 때 손실, 투자 유의 경고한다. 이렇게 조금 강경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투자는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너무 이득을 보는 거래는 뭔가 조금 이상한 거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키움증권이 막 1년 안에 망할 겁니다, ELB 상품에 들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적어도 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고려해 봤을 때 투자를 하는 것과, 이런 거를 고려 전혀 하지 않고 예금 이자보다 좋네 하고 이렇게 넣는 거하고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키움증권에서 ELB를 모집을 했듯이 9개월 뒤에 아무 문제가 없고 6.4%의 이율을 잘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서 문제 없네, 뭐 괜히 겁주는 거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한 거랑 그냥 모르고 투자한 거랑은 결과가 같을지언정 투동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뷰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